예,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칠성 클라스. 제가 지금 바쁘시군요. 월요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이. 느낌이 오늘 한 수요일쯤 된 느낌이었는데 월요일의 코너죠. 칠성 클라스.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장래 희망이 뭐셨어요? 박 의원님 좀 판사였던 것 같아요. 원래 판사셨어요? 원래 판사. 김 의원님은 원래 뭐셨어요? 어릴 때 꿈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고등학교 때 내가 대통령 되겠다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예, 예.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한번 여론조사에 넣어서 한번 돌려. 대선 여론조사 원하신다면 저희가. 좀 전에 CBS에서 여론조사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이름 한번 좋습니다. 농담입니다. 본인 의사로. 농담입니다. 아니, 제가 지난주에 한 초등학생 그 뉴스쇼 청취자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꿈이 5학년짜리구나. 5학년 학생 꿈이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 중에 꿈이 정치인입니다 하는 경우를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다행이네요. 네. 네, 정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전인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똑똑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정치인 꿈을 꿔서 그럼요. 좋은 인재가 참 많이 모여야 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네, 갑자기 중요하죠. 들었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두 분께 여쭙습니다. 그래요. 오늘 칠성 클래스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음향으로 들려주세요. 검찰총장에 대한 첫 직접 감찰을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될 뻔했지만 법무부는 예정된 시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만약 추 장관이 징계를 밀어붙일 경우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지.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논란. 추미애 장관이 감찰 거부한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할지 말지 지금 검토하고 있단 말이 나오죠. 박범계 의원님. 네.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징계요? 네. 징계는 뭐 꼭 윤 총장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근거를 갖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감찰 중이고 그 감찰을 지금 현재 대면 조사 방식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도 물론 감찰 사안입니다. 거부하는 것 자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새로운 감찰 사유가 더 추가되는 건데 어쨌든 감찰이 대면 조사가 뭐 결과적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꼭 대면 조사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 최동호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로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최종 판단을 했었죠. 뭐 어떻든 감찰 결과가 나와야지 뭐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대면 조사를 거부한 그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감찰 사유지 그거 자체가 징계 사유는 아니에요. 바로 징계로 가긴 어렵다. 자, 김기현 의원님.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은 뭐 야당이 편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그러시던데 저희들이 그렇게 편드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객관적 상황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보면 뭐 윤석열 죄송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을 뭐 비호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절차상으로 우리 사회 상식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예를 든다면 뭐 법무장관에 대해서 누가 뭐 민간인이 고소를 해왔다. 예. 그러자 검찰에서 평검사 2명을 법무장관에게 보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안을 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뭐 법 위에 있지 않으니까 징계할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 사유가 있다 그러면 징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예. 이게 전체적으로 흘러온 과정은 보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뭐 망신주기 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을 만한 사태이고 그 절차도 그럼 서면 조사하겠다. 네. 뭐 무슨 자료를 내라.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있으니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료 검토 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면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법무부 감찰 규정에도 보면 법무부에서 감찰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도 15조 1항에도 보면 네.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하기 전에 예. 서면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을 상당한 한 이유를 다음에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사회 상규에 맞는 것이 자, 아니냐. 이런 정리하자면 문제를 드는 거죠. 감찰의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뭐 징계냐 아니냐 운운하고 이렇게 할 정도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감찰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평검사 2명이 가서 대면 조사 방식, 대면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통보하고 협의하고 뭐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평검사 2명, 법무부 소속의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이 바로 감찰을 개시하겠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대면 조사를 위한 협의? 소위 협의, 의전상의 협의겠죠. 아무래도 검찰의 총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정 협의를 위한 것이지 뭐 직접 바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자체가 뭐 무리하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감찰 사유가 예. 여러 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언론사주 회동 문제가 있고 라임 사건이 있고 옵티머스 사건이 있고 네. 또 특활비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국민 대중들이 볼 때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밝히면 뭐 몇 가지 부분은 뭐 이렇게 의혹이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 자신도 그러한 4가지 감찰 사유 중에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특히 언론사주 회동 문제는 지난번 국감에서 뭐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예. 고려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경우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경우는 또 상대방 입장 고려 없이 또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고 라임과 옵티머스 건은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뭐 감찰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고 특활비 문제도 뭐 이따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이것이 지금 법무부 특활비 문제로 지금 비화됐는데 원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십억 원 되는 소위 그 뭐 쌈짓돈처럼 주머니돈처럼 기준 없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물론 특활비라는 것이 영수증의 징구도 없고 특별한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 수사비나 정보비 아닌 뭐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기준만 있지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소위 그 부분이 감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근데 그것이 뭐 사실 여부는 본인이 투명하게 네. 밝히면 되는데 우리 저 법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검증을 나갔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밝히지 못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감찰이 진행 중이니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떳떳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대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또는 대국민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차라리 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서면 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대면 조사로 검찰총장한테 간 것이 이게 망신주기 아니냐, 절차 무시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지금 국감에서 일부 다뤄진 것이고 그 뒤에 법사위에서 다뤄진 문제고 이것이 처음부터 금방 불거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면 뭐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상당 정도의 자료를 확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추측도 들지만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마지막 절차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것이 무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서면 조사 건너뛸 만한 충분한 사유가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증거 확보라든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추측컨대. 자, 김기현 의원님.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채널 A 사건이라고 흔히 불리지요. 네. 그 사건에 관해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이것이 검찰하고 언론이 유착했다.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다 사실상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인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러셨거든요.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어디로 사라져버린지 태평양에 빠져버린 것인지 우주로 날려버린 것이 단 하나도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차고 넘친다는 증거까지 있다는 것이 아직도 하나도 나온 것이 없는 걸 보면 매우 자기적으로 사안을 설정해서 프레임을 짜서 망신주기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 그 본회의장에 앉아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그 카메라 기자에게 이렇게 찍힌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 사진 찍힌 적이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계획적으로 징계 절차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그때부터 가졌던 것이라고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쓴 것이니까요. 그때부터 지금의 이 상황을 생각해. 그러니까 본인이 쓴 문자가 그렇게 계획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밖에 나타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아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핵심 심장부까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청와대 심장부를 건드릴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현 정권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것뿐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지금 부산에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갑자기 검찰이 했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재수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감찰 무마한 것 그 관련해서 수사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해 가지고요.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해서 경찰에서 한 10개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혐의가 있었는데 성추행 사건 하나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다 무혐의 처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는 걸 봤는데 검찰에서 그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여권 지도부에서 이미 4월 초에 그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4.15 총선을 앞두고서 그걸 쉬쉬하고 덮었을 것이라고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여권에서 이걸 알고 사실상 덮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직권을 남용했을 수도 있고. 자, 정리하자면 윤 총장이 그런 것들을 지금 그렇죠. 수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징계 절차를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눈에 가시라고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특히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야권의 후보로 나중에 나온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야권 후보로 영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나와서 띄워주면 야권 분열이 되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윤 총장을 쫓아내어서 야권의 분열을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대권 후보로 만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인지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징계로 가느냐 감찰에 대한 이야기.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제 알겠고요.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이걸로 좀 넘어가 보죠. 자, 음향 주십시오. 그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또 그 검사 인사라는 게 다 그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이거 경력금이나 성과금 이런 용도가 아닐까 의심되는데 어떻습니까? 특수활동비는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원래가 다. 현금을 그냥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지? 그러니까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 특수활동비예요. 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다시 심재철 국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목소리까지 쭉 들으셨어요. 박범계 의원님. 네. 특수활동비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에 검찰 간부 20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봉투에 넣어서 지급을 했다.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특활비는 수사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게 명목에 맞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었죠. 수사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케이스, 그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 서로 이제 검찰국장은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에게 주고 중앙지검장은 법무부의 소위 이제 검찰국 검사들에게 주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근데 다 기소됐지만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복직 판정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정한 것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감찰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사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판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가 이 특활비 문제는 당초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5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검찰총장이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정확한 액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되는데 그것을 소위 수사비나 정보비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어떤 기준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수사비, 정보비 이런 명목으로 돼 있고 특별히 무슨 영수증을 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처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관행에 맞느냐라는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러한 의혹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현장 검증을 나갔습니다만 그런 것을 밝혀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 의한 지금 지금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심재철 검찰국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20여 명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 이 사람들에게 줬는데 네.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일 자체가 무슨 일이었냐면 예. 초임 검사들 업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감사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초임 검사들을 업무 역량을 평가해서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고 수사에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검찰국장의 소관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이것이 관련이 된 것이다. 수사와 관련된 것일 뿐더러 검찰국장의 인사와 관련된 예.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안 유지사항이고 비밀 유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자체에 지급한 것에 저는 하등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초임 검사 업무 역량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한 경력금이기 때문에 특활비 목적에 맞는다라는 게 지금 박 의원님 설명이신데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면 변호사 시험 사법고시 출제위원 교수한테도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 검사를 배출하고 심지어 검사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되겠다. 수사활동인을 인력을 배출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어거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특활비 쓰는 게 아니고요. 기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수사 지원비 영수증 받을 거 다 받아야죠. 다만 그게 아니고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그러니까 최종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라고 특활비에 주는 것이 이 깜깜이 예산이면 나중에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그 요구사항인데요. 그 기재부의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비, 업무 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 특정 업무 경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이렇게 다 나눠 놔가지고요. 특수활동비는 다른 거 사용할 때 다 사용해서 안 되는 특별한 사유에만 쓰라고 되어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면접위원에게 준다. 면접위원이 수사를 합니까? 아니 그 면접위원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현장에서 그 검사가 어떤 정보원하고 만났는데 정보원이 이런 첩보를 준다 하더라. 근데 나한테 좀 용돈이라 달라. 이럴 때 그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럴 경우에 몇십만 원에도 차비라도 주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달라. 이런 경우에 쓰라고 준 건데. 그럼 안태근 검찰국장이 무죄 나온 그 그거는 그 사안은 이렇습니다. 그 죄의 기소 내용은 그 부정부패법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김영란법이죠. 네네. 이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부정한 청탁 명목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국고를 손실시킨 거죠. 국고 손실에 있어서는 죄가 그러니까 된다. 그거나 이거나. 특수활동비라고 자기가 가져가지고 자기 생활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그거죠. 김기현 의원님이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검사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그 놀라운 그 발상에 창의성이 전 아주 경악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에요. 그냥 인사의 목적으로 면접위원일 뿐더러 일선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자기 각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에서 수사검사들을 지휘하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사에도 관련돼 있고 수사에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까 무슨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이요? 또 어머니 아버지요? 그 놀라운 발상의 그 상상력에 대해서 저는 입이 그냥 딱 벌어질 뿐인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이분들 면접위원들 출장비하고 이 면접수당 다 받았습니다. 별도로 출장비 받고 면접수당 다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날 한 업무는 수사 업무가 아닙니다. 수사 업무를 할 때 그 수사에 사용되는 비용에 영수증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때 쓰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수사 업무가 아닙니다. 근데 수사 업무를 안 한 사람에게 그거 지금 수사활동비라고 주면. 간접적으로 지금 연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세뱃돈 쓴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쓰시면 심서봉대하지 마시고. 자,
자, 보세요. 50만 원씩 20명에게 1,000만 원 줬어요. 지금 제가 24명이 이 당초에 뭐 24명이든 20명이든 아무튼 그 당초에 이 특활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실제로 94억 정도가 검찰에 배정되는 특활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지금 법무부 특활비라는 것은 별로 얼마 안 되고 네네. 지금 1,000만 원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돈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예. 근데 당초 이것이 문제된 것은 검찰 특활비 94억, 그중에서 약 50억 정도가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뭐 임의적으로,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빼고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그랬을 때 그거조차도 적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심하기에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거기서부터 이 부분을 얘기가 지적하는 겁니다. 출발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그래서 건데 1,000만 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 국장의 이 특활비 요번 건에 대해서 혹시 고발 조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예. 특활비를 잘못 썼으면 그거 책임져야죠. 뭐 예, 윤 예. 총장이라고 왜 책임 안 집니까? 제외된 건 마찬가지로 예. 법무부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자기 그냥 용돈 쓰듯이 검사라고 마음껏 쓰는 게 아닙니다.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를 아니, 물론이죠. 수행할 때 쓰는 물론이죠. 건데 예. 그걸 검사라고 막 돈 뭐 나눠 n분의 1로 나눠 쓰게 되면 그건 위반이지요. 국고 손실의 문제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고발 조치까지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뭐 사안이 그런데 아, 예, 예. 그걸 가지고서 자꾸 윤 총장을 그렇게 공격을 하니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우습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뒤에 부동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검찰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길어져요. 특활비 얘기는 조금 더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아, 윤 총장 관련해서 뭘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 그 대면 조사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면 조사 한다고 하겠어요. 아. 그냥 추론입니다. 그냥 뭐 예. 근거가 있고 무슨 팩트가 그러니까 확인돼서가 판사의 아니라 촉인데 촉으로 볼 때. 예, 촉. 예, 좋습니다. 촉이라는 표현인데 아무튼 대면 조사하겠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특활비 관련으로 보세요. 여러 가지 중에. 특활비든 뭐 지금 감찰 사유가 한 너댓 가지 되니까 그중에서 한번 지켜보죠. 납득 있는 해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7선 클래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